안녕하세요, 새봉이 여러분. 제리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어요. 알레르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벌써 13강 차례가 됐네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조금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살려면은 다 사면 좋아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옷을 만들 때 다른 무언가를 만든다기보다도 옷에 집중해서 옷을 만들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이렇게 간추려 봤어요. 한 뭐 30가지, 50가지의 부자재를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사용하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또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봉이 여러분은 요것만 구비해도 계속 오래도록 내가 옷을 만드는 취미에 빠져들 수 있다 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거, 그것만 딱 간추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자재 도대체 뭘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요리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나는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그런데 요리 도구라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종류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파스타를 만들 거야. 그럼 뭐 파스타 삶을 큰 통도 필요하고, 뭐 파스타 이렇게 국수 건질 때 쓰는 집게도 필요하고, 뭐 다양하게 필요할 텐데, 반대로 나는 한식을 할 거야. 그렇다면 한식을 할 때는 또 다른 게 필요하잖아. 된장 뚝배기도 필요하고, 조그만 종지 김치 담을 거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중에서 나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 때 동시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칼이 있어야 된다거나 도마가 있어야 돼, 가위가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아주 필수적으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스타를 못해, 파스타 뜰 때 이 국수 뜨는 이게 없기 때문에 못 떠, 이렇지는 않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파스타 국수를 싹 이렇게 건질 때 더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젓가락을 사용해서 국수 충분히 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듯이, 이 재봉을 할 때도 이 부자재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있으면 더 편해. 요거는 있으면 나는 훨씬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없어도 할 수 있어 라는 게 있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마치 요리할 때 칼과 도마처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요것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옷 만들 때 그렇습니다. 옷 만들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우리 패턴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패턴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옷에다가 재단을 할 때 그 옷 본을 뜨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크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겠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를 사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자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줄자가 필요해요. 줄자도 이렇게 그냥 보통 우리가 이건 딱 줄자네 라고 느껴지는 이런 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잡아당겼다가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자동 줄자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있으면 물론 편한데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말 못하지만, 이 줄자라는 거는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앞면은 이렇게 센치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인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몇 센치를 줄이세요. 뭐 이렇게 센치를 많이 얘기할 때는 센치 쪽을 사용하고, 허리가 몇 인치세요? 뭐 우리 인치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26, 뭐 27, 30, 32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또 인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이 다 인치와 센치를 가지고 있는 줄자를 사용을 하면 좋아요. 이 줄자는 꼭 있어야 될까요?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옷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뭐 어디를 줄여야겠다. 나는 여기엔 나보다 약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네.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네. 요럴 때 그냥 자를 사용해서 내 몸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줄자는 옷 만들기 할 때는 반드시 있는 게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필요하냐면요.
이런 곡자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동대문 시장이나 광장시장 뭐 이런 시장에 가면은 500원인가 1000원인가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1500원인가요? 제가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저렴한데 아마 요즘 조금 올랐겠죠. 저렴한 이런 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일직선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시죠?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밑단, 옷걸이의 밑단, 또 치마의 밑단 이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둥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면 상당히 편해요. 근데 처음에 저도 굳이 곡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샀고 이거를 그냥 이제 일직선 자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자는 내가 둥글게 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곡선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자를 하나 구매해 놓으면 아주 오랫도록 굉장히 요긴하게 제일 자주 쓰게 됩니다. 저는 이 자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솔직히 일직선 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직선 자 중에서 요만한 폭 5cm 폭으로 되어 긴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쓸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어차피 일직선 자를 하나 구매하실 거면 이렇게 기다랗고 넓적한 자를 하나 구매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얘는 왜 좋냐면 원단을 재단을 할 때 있잖아요. 원단을 대고 일직선을 쫙 그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원단이 자에 힘이 없으면 원단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직선을 긋고 싶었는데 원단이 움직이고 또는 내 자가 움직이면서 선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넓적한 자는 원단을 탁 눌러줄 수 있는 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놓고 내가 손으로 한번 딱 눌러주면 더 이상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위험이 조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봉이들은 저랑 같이 이제 옷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강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 때는 이런 넓적한 자가 좋다. 물론 이 넓적한 자도 저는 이게 지금 센치만 나와 있는데 한쪽은 센치, 한쪽은 인치로 나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는 지금 이렇게 세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판매하는 데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곡자, S자, 뭐 아몰자 막 난리 났어요. 막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 아몰자라고 하는데 이 아몰이라는 거는 이렇게 겨드랑이 이 부분 여기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진동 부분을 암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선을 따라 그리라고 얘가 동그란 건데 사실 옷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아몰이라는 게. 그래서 어차피 얘도 내가 그리고 싶은 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막 얘만 있으면 아몰이 그려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곡선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곡선을 옷을 그릴 때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는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재단을 할 때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초크가 있어야 재단선을 그릴 수 있어요. 초크도 굉장히 필수적인 아이템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펜으로 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옷을 만드는 사람이어도 그 펜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휘발성으로 되어 있는 펜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물로 지워지는 수용성이 있는데요. 휘발성으로 된 거는 더더군다나 오래되면 다 휘발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쓸 수가 없어요. 자주 사용해도 자주 써서 또 없고 그래서 금방금방 소비가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수용성 펜은 물로 지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선 세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옷을 만들고 나면 그 자국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다시 세탁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안 쓰게 됐거든요.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초크가 가장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초로 만든 초크가 있어요.
얘는 잘 안 지워져요. 선이 선명하게 잘 그려지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요런 초크는 분필가루처럼 선명하게 잘 그려지면서도 나중에 탁탁 털어버리면 잘 지워지죠. 얘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잘 부러져요. 이렇게 쓰다 보면 탁탁 부러져가지고 분필처럼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렇게 한 박스 사가지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초크도 뭐 좋은 거 많아요. 막 외제도 많고 제가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가장 실용적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크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패턴을 그리는 건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재단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위가 필요하죠. 이제 가위의 세계로 넘어가 봅시다. 옷을 만들 거예요. 재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위부터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쵸? 왜냐면 가위 없이는 뭐가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위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가위를 사야 될지 많이 망설이게 돼요. 이제 재단 가위라는 걸 사야 돼요. 그쵸? 일반 가위 아니고 굉장히 고전적이면서 오래된 전통이 깊은 그런 잠자리표 가위라는 게 있어요. 얘는 사이즈가 있는데 이 가위의 사이즈는 요 손잡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요 길이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손에 맞는 걸 사용하는데 제가 손이 좀 큰 편이라 저는 가위도 조금 큰 걸 샀어요. 근데 이걸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가위가 정말 잘 들고 좋고 요 끝이 뾰족하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섬세하게 끝까지 싹 잘리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재단 가위는 그래야만 올이 풀리지 않고 원단을 싹싹싹 잘 잘라줄 수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위를 골라야 되더라고요. 이 잠자리표 가위는 정말 좋은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여기 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이 손이 그렇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안 쓰는 원단을 막 이렇게 돌돌 말아놨어요. 와, 그러고 보니까 이 원단도 제가 말아놓은 지 진짜 거의 한 10년 됐나 봐요. 어떻게 근데 아직도 멀쩡하네? 이렇게 돌돌 말아서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가위는 중간중간 갈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위 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칼 갈듯이요. 근데 이제 칼 가는 분들이 칼 갈아주시는 분한테 가서 맡겨도 되는데 그분들보다 가위를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맡기면 더 좋아요. 보통 우리 시장 같은 데 가면 칼이나 가위 갈아주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맡겨 놓으면 아주 깔끔하게 싹 갈아주시죠. 이거 집에서 저도 해봤는데 집에서 또 갈아본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 칼 가는 기계 또 사가지고 이것도 가위 막 날 또 막 갈아본다고 하다가 가위 다 망가뜨린 적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도 하지 마시고 고생만 하고요. 제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잘 갈지 못해요. 집에서는. 요거 그냥 맡기시면 더 좋아요. 요렇게 생긴 가위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재단 가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좀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 안 들고 진짜 이 끝까지 뭔가 잘리지 않고 막 진 이겨지고 막 이러면 원단이 상해버리거든요. 재단할 때부터 힘이 죽 빠지는 거지 그냥. 아이고 여기서부터 힘들어. 안 되잖아요. 재단을 깔끔하게 싹싹 다 한 다음에 금방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재봉을 해야 되는데 자르는 데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가위다? 그거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가위 사실 때는 잘 잘리는지 확인 꼭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핑킹 가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가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끝이 이렇게 몽몽몽몽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리는 거 뭔지 아시죠? 요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자르면 거기가 직각으로 짝짝짝짝 잘리기 때문에 올이 안 풀린다는 장점이 있죠. 샘플 같은 거 이렇게 천 잘라 주실 때 이걸로 많이 자르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옷을 만드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꼭 사야 되는 그런 가위는 아닙니다. 저기 실리콘 주걱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숟가락으로 벅벅 긁어도 되는데 있으면은 더 잘 긁히고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또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로터리 커터라고 하는데, 로터리 커터니까 이제 원형으로 된 커터예요. 그래서 이 피자 칼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안전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칼이 쏙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원단을 이렇게 잡고서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편한데, 저도 한동안 그래서 맨날 이것만 사용을 했는데요. 요거를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손목이 아파요. 힘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은 웬만한 원단은 사실 가위질로 많이 합니다. 가위질해도 손목이 아프죠. 얘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얘보다 얘가 손목이 더 많이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잘 들어서 좋지만 그렇게 자주 빈번히 사용하지도 않고, 얘는 어떤 경우에 특화가 되어 있냐면 얇은 원단 사용할 때 있죠. 제가 지금 입은 이런 쉬폰 블라우스 만들 때, 요거 만들 때 저도 이걸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쉬폰 같이 흐물흐물 해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가위로 자르다 보면 얘가 훌러덩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원단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직선으로 자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넓적한 자 같은 걸로 눌러놓고 착 자르면 훨씬 가위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로터리 커터랑 세트로 되어 있는 매트가 있어요. 커팅 매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왜 칼질 할 수 있는 고무판 같이 생긴 매트 여러분 아시죠? 문구점에서도 많이 파는 그런 매트가 있어요.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실리콘 주걱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재단 가위로 이제 싹싹싹싹 잘랐어요. 그러면 자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재봉해야 되나요? 그 전에 딱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실표뜨기를 해야 됩니다. 패턴에 있던 가위집을 너치로 딱딱딱딱 표시를 해주는 거 가위로 하고요. 또 실표뜨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실표뜨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면사가 필요해요. 요 면사는, 요거는 이제 시침실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면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끊겨요. 손으로 이렇게 뚝뚝 끊어지죠. 우리 보통 재봉사 있잖아요. 일반 재봉사나 뭐 코화사나 이런 거는 코화사는 특히 손으로 절대 못 끊거든요. 너무 질겨가지고. 근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뚝뚝 잘 끊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는 거냐? 실표뜨기 딱 예쁘게래. 딱 정확한 곳을 표시할 때, 그럴 때 하얀색 두꺼운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잘 돼서 알아보기 쉽고요. 그 다음에 시침질할 때 지퍼를 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지퍼 달면 흔들리기 쉬우니까 핀 꽂기도 힘들어. 그럴 때는 시침질로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시침실이에요. 요거 필요합니다. 옷을 만들 때 아주 필수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재단 가위로 잘랐어요. 실표뜨기 하는 부분 다 했어요. 너치 가위집으로 탁탁탁 잘라서 표시 다 했어요. 여기는 이제 재단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재봉을 해야 되죠. 재봉해야 될 때 또 꼭 필요한 부자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제 재봉의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저도 이제 좀 답답한데 우리 듣는 우리 세봉이 분들이 답답할까 걱정이 되네요. 우리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재봉틀을 만약에 내가 구입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나한테 이건 있네. 그래서 여기서 없는 것만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 자석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시침핀 통이에요. 이게 너무 편해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꼭 구매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시침핀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이 시침핀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봉을 할 때 조각과 조각을 맞춰서 재봉을 해야 되는데, 재봉하기 전에 임시 고정용으로 이 시침핀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침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격대가 있는 것도 있고 약간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런데 꼭 비싼 게 좋다기보다는 끝이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옷 만들기용 시침핀은 조금 더 날카롭고 얇습니다. 홈 패션이나 이제 뭐 쿠션 방석 만들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두꺼워도 원단이 좀 두꺼우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옷을 만들 때는 이렇게 얇은 블라우스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두꺼운 시침핀 같은 경우에 꽂았을 때 안 그럴 것 같아도 구멍이 숭숭 날 수 있거든요. 옷감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얇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런 시침핀을 사용을 해야 돼요. 시침핀 중에서 끝에 이런 동그라미가 달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끝에 이 플라스틱 부분이 쑥쑥 잘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그 끝은 더 날카롭고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침핀은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 끝이 그냥 이렇게 동그란 핀으로 되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핀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침핀을 구매하고 나면 핀 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핀 쿠션에 이렇게 시침핀을 땅땅땅땅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편해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러면 실리콘 주걱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얘는 실리콘 주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얘는 튀김 젓가락이다. 네. 여러분 아시죠? 튀김 젓가락은 튀김할 때 쓰는 이렇게 기다란 나무 젓가락 뭔지 아시죠? 걔는 없어도 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튀김할 때는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튀기고 막 위험하니까 긴 젓가락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뭔지 아시죠? 튀김 젓가락 같은 아니다 얘는.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옷을 만들다 보면 재봉하다 보면 핀을 꽂았다 뺐다 굉장히 많이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핀 쿠션에서 이걸 뺐다가 다시 꽂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봉을 할 때 여기서 막 여기에 집중하면서 잠시라도 내가 눈을 떼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 핀을 빼서 여기를 다시 꽂으려면 상당히 이게 노동력을 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옆에 있다. 자석 이게 옆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빼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가서 툭 붙는 거예요. 대박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편안함을 한번 느끼면 절대로 핀 쿠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핀을 막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보면 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개가 떨어졌어. 쏟아졌어. 그럼 어떡해요? 이거 하나하나 줍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 자석을 갖다가 샥 하면 그냥 한 방에 몰아서 얘가 싹 착 튀김 젓가락.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요거 몇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쪽가위. 쪽가위는 대부분 재봉틀 사면 그냥 기본으로 딸려오는 거죠. 네. 쪽가위는 실을 끊어줄 때 탁 끊어주는 역할이고요. 작은 가위인데요. 이 쪽가위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이 작은 실을 끊을 때마다 내가 큰 아까 보여드렸던 재단 가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손목이 그냥 나가는 거죠. 네, 이 쪽가위가 필수적이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쪽가위는 쓰다 보면 금방 마모돼요. 그래서 잘 안 들을 때는 버리고 새 걸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쪽가위가 필수적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리퍼, 실뜨개. 얘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나 뭐 시침질 아까 보여드렸던 시침실 있잖아요. 그걸로 임시용으로 내가 바느질 해놓은 것을 뜯을 때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면 좋겠죠. 얘가 없으면 또 바느질이 안 됩니다. 얘 없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이죠. 하다 보면 뜯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생각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쪽집게. 쪽집게는 언제 필요하냐면 이제 이 실뜨개로 막 뜯었어요. 그럴 때 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손도 아프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걸로 쪽집게로 탁탁탁탁 좀 뽑아주는 거죠. 그럴 때도 사용하고요. 사실 얘는 언제 더 욕이 나냐면 오버록 실이나 그냥 일반 재봉틀 실이 빠졌을 때, 바늘에다 끼워 넣을 때, 자동 실기움 장치가 없는 재봉틀이에요 할 때는 잘 손으로 이렇게 흔들려서 잘 안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손 대신 얘가 굉장히 정확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버록 같은 경우에는 실이 안쪽에 있어서 안 보여서 고생하는데 그럴 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쪽집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송곳이요. 송곳은 진짜 필수적이에요. 얘는
보통 우리가 그냥 집에 사용하는 송곳과는 조금 다르게 끝이 약간 뭉툭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얘를 재봉을 할 때 내 손 대신 원단을 얘로 짚어주는 거예요. 쭉 밀어줄 때, 당겨줄 때, 이럴 때 이렇게 재봉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조기구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필수품이라고 말씀드려요. 얘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재봉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 손으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막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얘가 이렇게 집어주면 더 정확한 곳을 내 손가락보다 훨씬 더 세밀한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거 헤라라는 이름의 뾰족한 부분을 뾰족하게 뒤집어 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한쪽은 지금 이렇게 뾰족하고요. 다른 한쪽은 이렇게 둥그러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긴한 게 뭐냐면 카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카라 부분에 이제 나중에 뒤집어서 이 카라 끝을 이렇게 탁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서 내가 손으로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내 손가락이 둥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날카롭게 되지도 않고 내가 송곳 같은 걸로 대신해 볼까 하다가 원단이 뜯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송곳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쪽집게 같은 걸로 해볼까 해도 마음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헤라는 반드시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 소개해드렸네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렸죠. 지금 3가지 자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딱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는 세봉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야만 되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실 있으면 좋아서 다 사다 보면 뭐 50가지, 100가지 다 사게 돼요. 이 부자재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고 우리 기초 재봉틀 옷 만들기 하실 때 이 10가지 갖춰 놓으시면 이제 불편함 없이 옷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이쯤에서 오늘 강의를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부자재들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옷 만들기 전에 다 갖춰야만 해 이런 건 아니니까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 이제 구매하셔서 옷 만들기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옷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은 그런 요령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에 14강이고요. 그 다음에 15강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옷 만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세봉이 여러분들 각자 생활하면서 이 취미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니까 사실 많이 바쁘실 텐데 조금씩 짬내서 놓친 강의 있으면 조금 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차곡차곡 알아두어야 우리 15강 지난 다음에 옷 만들 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또 열봉하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목소리 좀 깨끗해져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